예, 이제 그 표를 이 부분 우리 표를 이어서 설명을 좀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의 종류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가로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사보신 분 알겠지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은 산동네라 그랬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채권을 국가가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뺏지 않고 그나마 뭐 소형 평형이라도 갖고 할 때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매입을 하지 않게 하는 건 가난하니까라고 하는 거, 특례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주택 재개발에서 사업 방식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뒤에 설명하겠는데, 사실 실무에서 보면 이 재개발을 하다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환지랑 관리처분이잖아요. 근데 그냥 환지를 하다가 그냥 관리처분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관리처분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처분을 가려면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 방식을.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이 재건축은 뭐예요? 사업 방식 전환이 안 되죠. 한 가지 방식이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두 가지만 구별하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사업 방식이 전환이 가능한 건 뭐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사업 방식이 가능한 것은 방식이 두 개인 뭐다? 재개발이라는 거죠. 그렇죠? 재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참고로 수속 알고 싶으면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유일하게 5분의 4인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요. 저기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그 설명을 했고, 3번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안바퀴라고 돼 있죠. 안바퀴 뭐냐면,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안전진단을 재건축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안전진단이 없는데 국가가 재건축은 웬만한 건물을 쓸 수 있는데 왜 하냐 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나중에 언급이 될 거고, 이렇게 안전진단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재개발할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전체 주택이나 그 건물의 수에서 노후 불량도를 측정해요. 노후 불량도. 그래서 마시간 주택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사익 사업이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수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거기 시행자 부분에서 조합의 가반수 동의하는데 시장건설 주공등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건등대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대거든요. 대가 뭐냐면 대통령이 정하는 게 부동산 신탁회사나 한국감정원을 대통령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뭐예요? 대라고 돼 있고 재개발 방식은 신탁 한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탁회사랑 한국감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민간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토지 등 소유자가 해도 되고 조합이 해도 되고 뭐 선택이 있다고 돼 있죠. 그 민간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고 이 구별하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 풀 때 여기는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건축물. 여기는 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제를 풀 때 주택을 계량하기 위해서, 이거는 건축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상가니까.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지정개발자 20%가 뭐냐면 옆에다 사업비 예치라고 쓰세요. 사업비 예치. 이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가장 리스크가 큰 사업이 그 주택은 거의 분양률이 웬만큼 나오는데 상가가 분양률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얘네가 사업을 안 하고 국가가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그걸 지정개발자라고 합니다. 이 지정개발자가 사업이 망해서 미분양이 되면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못 믿으니까, 그렇죠.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했을 때 총 사업비가 1,000억이면 2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거야. 망할까봐. 그래서 리스크가 가장 큰 사업이 뭐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치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됐어요.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식이 하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수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소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조합을 하는데 아까 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죠.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하는데 이 추진위원회 결성 제도 절차가 없어요. 추진이 없이 바로 조합으로 갑니다. 왜? 한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추진을 결성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바로 조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단 사업도 대충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 부분에서 저 해제 부분이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해제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제가 좀 더 해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요 하단 부분에 이 가로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의 요건 부분은 전에, 자, 거기 아까 그 재결 방식에서 미아리 기름 열악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에 미아리 기름 열악인데, 사업 방식 전환을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환지에서 관리 처분을 했을 때 몇 분의 몇? 5분의 4가 동의해 주면 돼요. 그 정도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20% 예치하고, 임시상가가 뭐냐면 상가를 때려 부시게 되면 뭐야?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공터에다가 임시상가를 해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최하단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죠. 거기 2종 일반, 3종 일반이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요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야? 이거는 고층 아파트, 이건 중고층 아파트거든요. 결국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은요,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싼 동네였으니까 세입자를 수용하려면 전부 다 아파트 위주로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용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다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고밀도로 줘야 된다는 거야. 3종으로 한다는 거야. 층수를 더 많이 올린다는 거죠. 알겠어요? 환지나 이런 걸로 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가 되니까 2종으로 간다는 거고, 저밀도로 진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아파트를 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 얘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다기보다는, 이걸 알려면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3종이 뭔지 2종이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강의한 기본 강의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강의 부분에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살짝 빨리빨리 들어보시면 돼요. 앞부분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해서, 기본 강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특강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개발법이나 정비법은 국계법의 전제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계법이 안 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이 지금 배우는 개발법, 정비법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국계법하고 건축법하고 나머지를 잘 찍어도 합격해요, 심지어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계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거의 전체에서 반을 시간을 투자해서 국계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종 3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 안 한 부분은요, 설명 안 한 부분이 이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 여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 기본 계획은요, 예, 뒤에 설명했듯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정비 기본 계획은 최상단에 이 부분 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타당성 검사하고 시장, 그렇죠? 예. 그렇죠?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는다 그랬죠. 아까 제가 인구 50만이 되는 대도시니까 승인 받을 필요 없지만 50만 미만일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그랬죠. 예, 국정한테 보고한다. 그렇죠? 예. 자, 기준 그럼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렇죠? 정비 예정 범위, 그렇죠? 예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정 시기. 정비 계획은 뭐예요? 시공부가 하죠. 주민 설명했는데 뭐예요? 30일이죠? 예,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자, 나머지는 뭐 설명할 거 없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죠. 예, 시도 대장이죠. 예, 시민을 거쳐서. 그러면 그 효과가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그랬죠. 거기 옆에 그 정비 구역에 지구 단위 정비 구역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지구 단위 정비 구역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비법으로 하지 않고 국계법으로도 정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검정고시를 마치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검정고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그 밑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지난 후 1년이 경과되면 정비계획 위반 제한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별거 없어요. 정비 재개발 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하냐고, 왜 우리 빨리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다. 뭐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정비구역에서 정비 사업하는데 사업시행계획 부분이라고 위에 상단에 있어요. 그렇죠? 사업시행계획 부분이 있는데 요 위에 보면은 동의, 총회, 지정개발자, 과반수, 도시환경,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정비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뭐라 해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인가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나 이렇게 계획서 쓸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접수 통과되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뭔지 그 총회를 한다는 거야. 조합은 거기다가 보세요. 그 박스가 있으면 그 상단의 박스에 총회에 동의해서 총회에서 회의를 통과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요. 지정개발자라고 그래갖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민간개발자가 있어요. 그럼 지정개발자가 있다는 얘기는 조합이 사업을 안 하고 지정개발자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회가 열 수가 없잖아요. 조합이 있어야 총회를 열잖아요. 그때 꽁 대신 닭이라고 대체제가 필요한 건데 면적의 50% 그렇죠.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고 도시환경에서 조합이 할 때는 조합이 오케이해서 사업 오케이 하면 되는데 아까 토등소가 했을 때 있잖아요. 즉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했었을 때는 아까 5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이 동의를 받으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렇죠? 시청에다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조합은 총회를 통해서 가고 알겠죠? 그다음에 그 지정개발자, 민간개발자는 면적의 50% 토등소의 과반수로 가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조합 결성 안 했을 때는 4명 중에 3명 동의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딴소리 안 하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거기 뭐 4인분 과시하지 마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제 빨리 동의하면 외우라는 얘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 가끔 물어보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여기 점점점점점점점 된 부분에서 보면은 교재 시험 비중 난이도 높은 부분에서 정비 해제 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 그게 뭐냐면 그 우리 교재 우리 저기 그 자료에 보면 요만큼 부분에 보면 시장군수, 시도지사, 대도시장,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 8가지라고 되어 있죠. 이 사유가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걸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또 할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기 시장 군수가 있어요. 정비구역은 대도시장이 아닌 사람들은 뭐 구역 지정을 안 하니까 자 시장 군수 뭐 구청장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 도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대도시장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 조합이 결성이 되거나 조합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추진위를 잡아서 조합이 돼서 조합이 뭘 신청하는 거야? 사업신가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1년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어요. 네? 지지부진하다고. 지지부진하면 이걸 해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과거에 비리가 많으면 막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 조합장한테 돈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도 막 뭉개고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사회 문제가 터지고 막 누가 자살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렇죠. 일정 기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뭐 해제 요청을 하라는 거죠. 도지사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질 끌지 말고. 그럼 뭐야? 언제까지 뭐 하지 않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정비계획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에서 3년 내에 뭡니까? 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네.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2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죠? 추진위원 신청. 추진위원회가 해서 3년 해서 조합설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렇죠? 등등등이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일정한 기간이 돼서 안 했을 때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풀지는 문제 풀이할 때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령이 있어요. 제가 일단 지금 시간에 해드려도 잃어버릴 테니까 제가 문풀할 때 설명할 거예요.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6번에 5년 내에 사업시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더하기 2 아니고 5죠.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했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했을 때 여기 그래서 스스로 했을 때 15년이 지나고 3분의 2가 동의하면 뭡니까? 한 거. 그 다음에 8번째 추진의 승인 또는 조합설인가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이 필요 없으면 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해지 절차 보세요. 시장구수구청장이 해지 요청을 합니다. 그죠? 특별광역도 있어 해지 사유가 있죠. 그래서 해지 사유 판단하는 거예요. 토지등 소유자 과도한 부담이라는데 목적자에 불능하다 인정되는 외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지사가 직접 자기가 판단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요청하지 않아도. 그죠? 결정권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너무 개인당 부담금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1인당 그 평당 자기가 부담에 대한 부담 비율이 높으면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그럼 6억짜리 아파트인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2억밖에 안 돼. 그럼 4억을 더 융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4억 융자 받으면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거 그냥 하지 말자로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근데 해지를 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산동네 같은 데를 만약에 해지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생활이 불편해지잖아요. 불편하니까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럼 불쌍하니까 국가가 도시가스라도 놔줄 수 있어요. 예산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거기 보면은 이전으로 환원된단 말이에요. 해지가 되면. 만약에 돈이 국가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돈이 있으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야? 도시가스를 놔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업지역이 해제가 되면 주민들이 이제 개선을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국가 예산이 있으면 도시가스나 불편한 걸 국비로 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이 이제 예전에 없었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하도 비리가 많고 사업이 표류되니까 해지 요청이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안 되면은. 그래서 기간에 관계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이건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흐름. 그렇죠? 네, 흐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구는 수립하지 않는다는 거. 정비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구역 지정을 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조합이 결성된다는 거.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관리 처분으로 갈 거면 60일 내에 분양청 분양 통지하고 요 기간 있고 90일 내에 현금 청산하고. 그래서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 관리 처분 계획을 짜서, 그렇죠? 짜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이제부터 뭐야? 철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야? 사용은 금지해야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배제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야? 세입자는 집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있고, 그죠? 해지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 즉 조합에게 세입자가 돈을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일단은 주고, 나중에 아파트 주인한테 구상할 수가 있고 구상이 잘 안 되면 압류하고 압류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를 치는 거고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야 사용이 금지되는 이유가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이야. 철거, 시공, 준공 다 떨어지면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 되면 다음날 소유권 이전되고 청산금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1번이고 시험에서 그 따지면 요게 이제 사업의 종류, 성격 이것들도 2번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조합에 관계된 것들 설명할 수 있겠고. 그렇죠? 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좀 이따 뭐 자세한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1번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용어 정의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에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렇죠? 정비구역이란 정비계획에서 뭐야? 계획을 갖고 구역을 한 거죠.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가로구역이라는 게 뭐야? 가로수가 있는 데죠. 이런데, 이런데, 그렇죠? 예, 길거리. 자, 그래서 그렇죠? 가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한다는 건 이 가로 안에다 도로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가로도 1만 미만이 돼서 지금 설명하겠지만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그럼 용어정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는 거야. 소규모, 가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에서는 극히 열악하고, 그렇죠? 노후 불량 원칙 과도. 자, 극히 과도. 외우실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과도로 찌르면 죽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과도로 찌르면 죽어.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됐죠? 네.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서 토지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뭐야? 구로공단이나 이런데 또는 뭐야? 그 피막골 이런 데 설명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외우실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도시상공업자. 그렇죠. 도시상공업자. 옛날에 이제 그 국사나 이런 세계사에 보면 길드라는 거 나오죠. 그러면 길드가 형성되는 건 뭐야? 지금도 이태리나 이런 데는 길드가 많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도시상공업자 이렇게 되죠. 도시상공업자. 요즘에 지금의 협동조합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 길드의 형태를 취하는 거죠.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답이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는 겁니다.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 기출문제였는데 어때요? 풀만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했던 내용들. 그래서 제가 우리 프린트물에는 자세한 설명들을 많이 써놨지만, 그렇죠? 써놨지만 그래도 요약을 해서 써놨지만 그 문제 해설에는 원문을 그대로, 교재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무슨 이론서에 들어간 원문을 그대로 썼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의 수익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이 열악하고, 열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네,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을 양호하고, 양호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양호, 그렇죠? 양호 하나. 노후불량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2번에 있는 것하고요, 4번에 있는데 4번에 상업지역, 공업지역들의 토지 효율성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단독 또는 다세대. 자, 그래서 이거 할머니들 사는데 도시가스 놔주는 거라 했죠.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주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현장을 많이 개선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한옥마을 같은 거 함부로 건드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단독지구.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서 가로구역 동그라미 치고 소규모. 그죠? 가로에서 소규모 하는 것이다. 네. 가로구역은 아까 설명했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가로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됐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도시환경의 수립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뭐냐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있죠. 정비 기본계획에선 특별시, 광역시, 시인데 군이 안 들어가. 그러면은 일단은 뭐예요? 도지사도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특별시, 시장이 돼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 거기다 기본적으로 군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은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까? 예. 자, 실제로 여기다 군수라고 하지만요, 여기 군수인데 여기 구청장도 들어갑니다. 실제 정비계획을 짜는 거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예, 표가 나와 있어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그렇죠? 시장인데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미만일 때는 원래 수립 안 하는데 지가 한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 밑에 해설 보세요. 특강 특특시장. 국장은 뭐야? 안 들어가죠. 국장이 안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국장은 권한이 없어요. 의무적 수립하는데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작성 기준은 그럼 국장,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립시에 공람 14일이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서 정비 위반 시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건 때가 도래됐는데도 안 하면 1년이 지났으면 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역 지정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제한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일 60일이고요. 플러스 30일을 연장해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제안 제출하는 사람한테.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하지만 개발법에서는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설명할 때 개발할 때 2개월 플러스 1개월이에요. 뭐에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나중에 국계법에서는 제한이 똑같은데 45일 플러스 30일 연장입니다. 원래 이 엄마가 얘가 원조예요, 원조인데 여기서 이제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온 거죠. 거의 비슷하죠? 2개월하고 2달. 그죠? 예. 이 60일. 예, 비슷합니다. 나중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크게 설명할 건 아닌데, 예. 됐습니다. 고등하고, 저기 이제 그 정비 위반 제한에서 주민 설명회 해서 뭐 하는 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특별자치시장 특수에서 직접 수립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는 개인적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정비구역은 누가 정한다? 시도대장이 지정하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비구역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됐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13번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토지 등 소유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사업은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자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안 된다 그랬죠. 기출문제 항상 나오는 거죠. 재건축 외 사업은 지상권자가 포함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토지만 갖고 있어. 그렇죠? 토지만 갖고 있어도 또는 건물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보면 일체성, 분리처분의 금지, 그렇죠? 예, 구분 지상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권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아파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갖고 있어야지만 입주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금 청산된다는 얘기죠. 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들어가죠. 오케이, 지상권 들어갑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자, 이게 뭐예요? 밑이죠. 또는이야 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101호를 가지면 그 101호에 대한 대지권을 같이 갖고 있다, 그 뜻이죠. 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정비구역 아니라는 건 뭐예요? 정비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됐어요. 그 부속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거야. 가로주택 정비사업엔 가로구역은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1번과 3번은 뭐야? 묶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2번 같은 경우는 지상권자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문제 풀 때도 당연히 지상권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기에서 5번이 되죠. 주택 재건축 사업의 지상권자. 이게 몇 번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기본적으로 이건 세입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저당권자 이런 애들은 딱지를 못 받아요. 아파트가 무슨 딱지를 받겠어요. 거의 은행이. 그래서 이런 건 아예 논점이 있다 없다. 이거 셋 다는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나오면은. 예? 얘네는 딱지를 받을 수가 없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고, 이제 결국 핵심은 이건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답이고, 지상권자가 나왔을 때 이 지상권자가 재건축이 나오면 지상권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건 아예 뭐예요? 논점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 나와요. 점수 주려고. 예? 이제 이해 가시겠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 다음의 사항은 모두 충족한 정비사업은, 자, 이런 문제 형태가 자주 나오는 거죠. 정비 기반에서는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자, 보세요. 양호하죠. 됐어요. 양호. 떴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재건축입니다. 뭐 논할 거 없어요. 두 번째 점,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며 환지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지 방식 적용되지 않으니까 관리 처분만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관리 처분이 들어가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실은 근데 첫 번째 점만 봐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항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열악하고 노블에 밀집한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점이 정비구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보존 복리를 건설 방법 또는 환지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또 볼게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뭐뭐뭐 하는 사업. 그렇죠? 그 다음에 정비구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뭐예요? 환지 또는 관리 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갖다 건설하는 거. 그럼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 연관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그래서 방식은 뭐예요? 스스로 환지 관리 처분, 그렇죠? 스스로 환관, 그렇죠? 환지 관리 처분, 그렇죠? 수용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죠. 단독 다세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뭐예요? 뭐 하는 방식?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럼 뭐예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되는 거죠. 가로주택의 소규모 어쩌고 저쩌고 나오게 되면 뭐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종류, 사업 방식, 성격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시장구수 구청장은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15번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드는 스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푸는 스킬을 갖다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쉬었다가 이어서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